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아침 7시 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좀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 2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4분이고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좀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의 기자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 있다. 김방현 기자와 최승재 의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끝나면 방송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제목의 아침 뉴스 브리핑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이 태블릿 PC로 윤석열을 협박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송 제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일찍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합니다. 운전기사를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운전을 해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이번 만남은 예정이 없던 것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 이루어졌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김수선 환담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형사성으로 15분 동안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우디의 제1인자가 직접 운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행사장까지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또 부자 나라 실권자가 이렇게 그 왕세자가 직접 운전까지 해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적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광이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뭐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뭐 신고하면 외교적 성과가 국내 내치에 의해서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환대를 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잘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 때문에 이런 환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국내 여론을 자기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거 해주시오라고 하는 국민들이 그 엄청난 그 폭포처럼 쏟아지는 요구를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미디어워치 기사를 인용합니다. 제목은 이준석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변혜자가 무언가를 잡고 있어.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못 건드려 라는 겁니다. 이게 제목이고 기사를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이준석 유튜브 장윤선이 취재 편의점에 출연했어요. 방송 끝부분에 폭탄 발언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내가 다음에 또 장윤선이 편의점 취재 방송에 출연하면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기사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유튜브 시사 방송에 출연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들이 태블릿 조작 수사 전력 문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23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이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 방송 끝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그렇게 진보 진영에 인기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변희재 대표가 원래부터 좀 겁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말하는 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한동훈 장관도 한쪽 다리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것 같다고 이준석이가 말을 했다. 이어서 이준석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왜 나만 때리고 변희재 대표는 안 때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여당에서 어느 누구도 변희재 대표를 언급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변희재 대표를 언급 안 하는 것 같고 만만한 이준석만 때리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이에 사회자인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준석은 만만하고 변희재는 만만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변희재를 무시하는 건가? 어떻게 보시는 건가? 라고 이준석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폭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제 생각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못 건드릴 만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사정당국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불편한 얘기를 하는 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제재를 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이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장 기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죠. 자, 다다음 주에는 그 얘기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며 기회가 되는 대로 이준석 전 대표를 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가 다음번 방송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예고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 방송과 관련해 변희재 대표는 자신이 저술한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신문 광고 문제로 과거 이순석 전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공개했습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이준석 대표는 변 대표에게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 방송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 방송의 제목입니다. 이준석이 드디어 태블릿 PC로 윤석열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 모를까요? 저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걸 모를까요? 이 사람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모를까, 이준석이가? 모른 척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코너에 몰릴 것 같고, 공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자, 나 이거 태블릿 PC 까버릴 거야. 협박하는 겁니다. 자, 태블릿 PC를 협박하는 사람이 이준석이가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시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요. 검찰에 불려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 검찰은 다 조작하는 거야. 봐. 내가 그 변희재 대표 책 읽어보니까 태블릿 PC 가짜더만. 이 사람들 조작의 명수야. 내 사건도 조작하고 있어. 라고 협박한 사람이 송영길이라는 겁니다. 자, 얘가 여기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송영길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자신의 그 입장을, 정치적 입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협박하는 거 오케이 좋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준석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최서원이를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준석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최성원을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협박해 먹는다면 그들도 또한 태블릿 PC를 조작한 사람이나 그걸 이용한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가짜라면 당연히 최성원을 석방해야죠.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해.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송영길이도 양심 없고 이준석이도 양심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과 이준석에게 제가 팁을 하나 줍니다. 태블릿 PC만 가지고 협박할 게 아니라 진짜 협박을 제대로 하려면 최성원이 석방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윤석열과 한동훈에게는 협박의 강도가 강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인성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송영길, 이준석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어요. 털고 가라. 윤석열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털고 가라. 탄핵 과정에서의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결자 해제되겠습니다. 라고 털고 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털고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협박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태블릿 PC만 협박을 받을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건으로 윤석열이 지금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협박을 받는다? 저는 윤석열이 두 가지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태블릿 PC로, 두 번째는 부정선거 문제로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자, 공병호 박사가 아무 얘기도 못한다, 윤석열이. 뭔가 얘기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병호 TV에서 가져왔음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큰 폭의 조작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침묵한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조가 있었든지 계약이 있었든지 아니면 약점이 코를 깨었든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뭔가 약점에 의해서 코를 꿰었던지라는 표현을 공병호 박사가 했습니다. 저도 뭔가 약점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협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병호 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그런 은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이런들 무자비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냥처럼 깔아뭉개겠습니까? 그냥은 없거든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은폐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이것을 깔아뭉갠다는 이야기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깔아뭉갤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 사이에 약조가 있든지 계약이 있든지 거래가 있든지 아니면은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코를 꿰가지고 약점이 잡혀 있든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약점이 있든지라는 표현을 공병호 박사가 사용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약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블릿 PC 문제는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털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겁니다.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털어버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도 털어버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니까 지금 끌려다니고 아마 협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협박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칼럼 두 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페이스북에 지금 아주 맹렬하게 칼럼을 쓰신 분입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필명은 히로시 카네시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검찰이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제목입니다. 10월 10일 국정원 보안점검 발표와 10월 11일 강서구 보궐선거 후
진화된 새로운 방식의 부정선거 흔적이 발견되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2주일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검찰의 눈에 띄는 수사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찰의 그 심각성을 인지해 증거인멸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것이 검찰의 기본 매뉴얼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 또 다시 침묵하며 내부에서 무슨 저의를 가지고 임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검찰은 단지 내년 총선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자들에 대해 견제고 정도에서 또 미적거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주 며칠 내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거나 가시적인 수사 의지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면 윤 검찰총장 때 탄핵과 부정선거 고소 고발건에 대해 수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작, 시간 끌기로 덮어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더욱더 이런 생각이 굳어질 것 같다. 다른 칼럼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칼 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틀란타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칼 윤이라고 필명을 쓰신 분입니다. 일부만 앞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치란 상식과 보편 가치를 교활하게 옥죄고 비트는 쓰레기 좌파 권력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수용하라는 이야기인가? 저들의 권력 오남용이 아무리 힘들고 참기 어려워도 대통령의 한계가 있으니 그리 알고 국민들은 견뎌라 라는 완곡한 차원이 대국민 요구사항인가? 정말 궁금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백히 짚고 밝히는 일보다 더 화급하고 기묘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은 요순 태평성대가 아니다. 체제가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간들이다. 광풍 시대의 요순의 역할은 우선순위 바뀌다. 치열하게 싸우고 함께 피 흘려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는 걸 못지않게 마땅히 행해야 할 때에는 과감하게 휘둘려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권력이다. 꼭 필요할 때 휘두르라고 쥐어준 권력의 칼을 뽑아들지 않는 대통령은 보고 싶지 않다는 칼 윤이라고 하는 필명을 쓰시는 분의 칼럼을 읽어드립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내년 4월 10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공병호 박사가 또 방송을 한 부분, 그 부분도 잠깐 인용해 드립니다. 8분 10초대로 갑니다.